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232페이지 수학 실력 제어보기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다면체가 세 종류가 있고 그 특징들을 한번 적어보자. 특징들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도형. 지금 첫 번째 있는 도형은 오각기둥이네요. 오각기둥.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림은 오각뿔이 되겠네요. 세 번째 있는 그림은 오각뿔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도형, 이 세 가지 다면체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볼게요. 밑면의 모양. 밑면은 지금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의 모양, 오각형이죠. 자, 두 번째 있는 오각뿔도 마찬가지 오각형입니다. 오각뿔대도 마찬가지 오각형. 지금 모양이 다 이렇게 오각형, 오각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셋 다 밑면의 모양은 오각형이다. 자, 옆면의 모양 볼게요. 옆면의 모양을 보면은 옆면의 모양은 이렇게 오각 기둥에서는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고요. 오각뿔을 보면 지금 옆면이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삼각형 모양이 되었다. 오각뿔대에서는 이 도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사다리꼴.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밑면의 개수 볼게요. 밑면의 개수. 자, 우리 입체 도형에서는 밑에 있든지 위에 있든지 둘 다 이름이 밑면이라고 했어요. 오각기둥의 밑면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총 두 개가 됩니다. 뿔은 위에 있는 밑면이 없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밑면 하나. 오각뿔대는 위에 밑면 하나, 아래 밑면 하나에서 두 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면의 개수 보겠습니다. 면의 개수. 자, 면의 개수 보면은 밑면이 두 개, 옆면이 다섯 개. 그래서 총 7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오각뿔은 밑면이 하나, 옆면이 5개 해서 총 6개가 됩니다. 오각뿔대도 마찬가지 밑면이 2개, 옆면이 5개 해서 면은 총 7개가 나오고요. 모서리의 개수 한번 세어볼게요. 모서리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밑면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선 10개고요. 세로로 옆면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총 15개의 모서리가 나옵니다. 오각뿔은 밑면에 모서리 5개, 옆면에 모서리 5개, 총 10개가 나오고요. 오각뿔대는 오각기둥과 마찬가지로 밑면에 5개, 또 아래 밑면에 5개, 옆면에 5개 해서 총 15개가 나오게 됩니다. 꼭지점의 개수 세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의 개수 우선 그림 좀 지우고요. 자, 꼭지점의 개수 볼게요. 꼭지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위아래로 10개 있고요. 오각뿔은 밑에 면에 5개, 위에는 뿔 모양이니까 위에는 하나. 그래서 총 6개요. 오각뿔대 마찬가지 밑면 아랫부분 5개, 위에 부분 5개, 총 10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 도형의 이름을 말하시오. 자, 우선 가에서 첫 번째로 십면체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서로 같다. 다에서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도형을 찾아봐야 되는데 나와 다, 우리 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가 서로 같다.
그리고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각뿔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뿔이다. 우리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서로 같다. 아까 위에 문제 한번 볼게요. 오각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각뿔의 꼭지점의 개수 6개, 면의 개수 6개, 이렇게 면의 개수와 꼭지점이 같았었죠. 이건 각뿔이라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을 보면, 자, 문제 2번을 보면,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다.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각뿔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각뿔 중에서도 십면체이다라는 거를 볼게요. 각뿔인데 십면체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불이라고 하는 거는 밑면 하나와 옆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몇 각형이냐에 따라서 그 옆면의 개수 더하기 1을 더해주면은 얘가 몇 면체인지가 나오는 거였어요. 아까도 오각불이라고 하면은 오각불은 옆면이 5개, 밑면이 하나 해서 총 6면체였던 거예요. 그럼 10면체가 나오려면은 옆면이 9개, 옆면이 9개, 그리고 밑면이 하나 해서 총 10면체가 돼야 된다라고 봐주면 얘는 구각형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각형이 아니라 구각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문제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다면체를 보기에서 모두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에 1번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정다면체. 정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던 정다면체는 12면체였어요. 정 12면체. 그리고 2번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인 정다면체. 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짜리도 있었고 4개짜리도 있었고 5개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 3개짜리들만 한번 말해봐라 라는 거예요. 우리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짜리였던 건 정 4면체와 정 6면체 그리고 정 12면체. 얘는 삼각형 3개, 얘는 사각형 3개, 얘는 오각형 3개가 만나는 거였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오른쪽 그림의 전개도를 접어 만든 정다면체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지금 요 모양을 보면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는 상황입니다. 정삼각형이 8개가 모여 있다. 그게 정다면체다라고 하면 얘는 정팔면체가 8면체에 대한 설명을 쓰면 되는 거예요. 정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 정팔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정팔면체의 꼭지점. 우선 정팔면체는 옆에 4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정팔면체 이런 식의 모양으로 생겼던 거기 때문에 정팔면체는 옆에 4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해서 꼭지점이 총 6개입니다. 정다면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자, 정팔면체는 한 꼭지점당 4개가 모였었고, 정사면체는 한 꼭지점당 3개, 정20면체는 삼각형이 한 꼭지점당 5개 모였었던 애였습니다. 그래서 정다면체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정팔면체는 4개다. 그래서 답은 4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전체의 성질을 볼게요. 다음 장. 입체 도형을 다면체와 회전체로 구분하시오입니다. 회전체 먼저 찾아볼게요. 회전체는 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니은 원기둥이 회전체, 그리고 리을 구가 회전체, 미음 원뿔이 회전체, 오 원뿔 대가 회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체라는 거 이렇게 회전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 바퀴 돌렸을 때 나오는 모양입니다. 원기둥은 요런 모양을 돌린 거, 구는 반원을 돌린 거, 원뿔은 요런 삼각형을 돌린 거, 원뿔대는 요렇게
사다리꼴을 돌리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다 회전체고요. 이제 다면체 찾아보겠습니다. 다면체는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치지 않은 애들이 다 다면체가 될 거예요. 삼각뿔, 사각기둥, 정사면체, 오각뿔대 이런 애들이 다면체입니다. 다면체와 회전체의 차이점 잘 알아두시고요. 6번 볼게요.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다. 자, 이게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해주래요.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자, 원기둥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기둥은 그렇게 생긴 원기둥이 있다라고 보고요. 얘를 회전축은 요 가운데 이렇게 회전축이라고 보겠습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회전축을 포함한다. 그러면 그 단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자, 사각형인데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뭐 직사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동그라미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지금 차이점 볼게요. 첫 번째 원기둥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2번 원뿔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이래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애는 단면이 어땠었고, 회전축의 수직인 애는 단면이 어땠었다. 이거 배웠었습니다. 회전축이 수직인 애는 단면이 원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구의 단면의 모양은 항상 원이다. 자, 구의 단면. 구는 우리가 회전축을 포함하든지 회전축의 수직이든지 상관없이 다 항상 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구라는 거 이렇게 생긴 구가 있을 때 얘를 이렇게 자르나 어떤 방향으로 자르든 다 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7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를 잘라 다음과 같은 단면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 어느 방향으로 잘라야 하는지 말하시오. 자, 우선 원뿔대라는 애는 회전체고요. 그 단면이 원이 나왔어요. 회전축을 포함하게 잘라야 되는지 회전축과 수직으로 잘라야 되는지 자, 회전축과 수직인 니은처럼 잘라줘야지 우리가 원 모양이 나온다라고 했고요. 이제 7번에 2번의 답이 기역이 되는지 디귿이 되는지만 판단해주면 됩니다. 우리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게 평면을 자르면 지금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될 텐데요. 즉,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비교해보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기역처럼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면은 이런 사다리꼴의 단면이 나온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8번 볼게요. 8번은 뭐냐면 지금 이건 회전시키기 전의 모양인데 얘를 한번 회전시켰을 때 1회전 시킬 때 만들어지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얘를 입체 도형을 만들면 이렇게 입체 도형이 만들어질 텐데 얘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 그러면 요 단면이 나오겠죠. 얘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사각형이 똑같이 오른쪽으로 복사되었다. 요게 회전시키고 회전축을 포함한 단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사되었으니까 여기가 3, 여기가 2,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사각형을 말하는 건 이만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가로가 4, 세로가 3이니까 4, 3, 12가 지금 여기서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12고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쓸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풀면 그 오른쪽에다 삼각형 만들어주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밑이 4, 높이가 3이니까 4, 3, 12 나누기 2 해서 6이 되겠습니다. 6제곱 센티미터. 자, 3번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복사해 준 다음에 요 전체의 넓이를 구하시오. 여기도 2, 여기도 3 이렇게 되겠죠. 사다리꼴의 넓이 위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2이니까 4 더하기 아랫변 3cm, 3cm 6 곱하기 높이 3 나누기 2. 자, 4랑 6도 하니까 10, 10 곱하기 3에서 30 나누기 2니까 15가 되겠네요. 3번의 답은 15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입체도형과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1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가 닿은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시오. 1번 보면 이제 건널비 먼저 구하고 이제 부피 구하도록 해볼게요. 건널비 먼저 구하겠습니다. 건널비는 이제 밑넓이가 2개 더하기 옆넓이 이렇게 구했었는데 여기서 밑넓이는 지금 요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다리꼴에서 여기 지금 사다리꼴의 높이에 대한 부분이 이게 센치가 안 주어져 있는데 저기는 어디랑 같냐면 여기 4cm 부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둥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붙는다고 하면은 지금 요 4cm라고 써 있는 부분과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부분, 요 두 군데가 서로 붙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센티미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이 4cm가 된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윗변 3, 아랫변 6 더해주고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 그럼 9, 4, 36에 나누기 2 해서 18이 하나의 넓이가 되겠네요. 자, 밑넓이가 하나에 18이 나왔어요. 근데 밑넓이가 두 개니까 36이 밑넓이 곱하기 2까지 계산한 겁니다. 자, 이제 옆넓이를 계산할게요. 옆넓이는 4, 6, 5, 3 여기 다 더해주고 곱하기 8. 4, 6, 5, 3 더하면 18이네요. 18 곱하기 높이 8 계산하니까 144가 나오고요. 144랑 이제 36이랑 더해줘서 180이라고 옆넓이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부피 구해볼게요. 부피라는 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기둥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돼요. 아까 밑넓이는 18이라고 구했고 높이가 8이니까 18 곱하기 8. 자, 18 곱하기 8 아까 구했던 값 여기 똑같네요. 144다. 그래서 부피도 구했습니다. 이제 2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떤 도형의 전개도냐면 원뿔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건널비는 밑넓이 하나 구한 다음에 위아래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로 계산을 할 거고요. 우리 이 문제 풀 때 이제 어떻게 했었냐? 요 원의 둘레와 옆넓이의 가로 길이가 서로 같았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거 이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밑넓이 먼저 구할게요.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었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파이 2의 제곱이 돼서 4파이가 밑넓이가 되겠네요. 자, 여기 하나의 넓이는 4파이, 아래도 4파이니까 4파이 곱하기 2 해서 8파이가 지금 밑넓이 두 개의 합이 되었고요. 이제 옆넓이를 구할 거예요. 근데 이 가로 길이가 옆면의 가로 길이가 이 원의 둘레의 길이였죠. 반지름이 2인 원의 둘레의 길이. 자, 둘레는 2파이 r이었습니다. 자, 근데 r이 2니까 2파이 2가 돼서 4파이. 반지름이 2인 원은 둘레나 넓이나 값이 똑같네요. 4파이로. 여기가 지금 4파이라고 나온 거고요. 옆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줘야 되니까 4파이 곱하기 5 해줄게요. 4파이 곱하기 5. 요게 옆넓이입니다. 이게 20파이죠. 5, 4, 20. 자, 옆넓이 20파이. 그리고 아까 구한 밑넓이 두 개의 합 8파이. 그래서
20파이와 8파이를 더해준 28파이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28파이. 요건 건널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할게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어요. 밑넓이 4파이고 지금 이 입체의 높이는 5입니다. 5. 그래서 5. 그러면 계산하면 20파이가 되죠. 20파이가 얘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부피, 얘가 건널비예요. 아, 지금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좀 정리돼서 쓰질 못했는데 선생님이 문제 풀이한 순서대로 학생들은 이제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쓰세요. 자, 우리 10번 문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뿔 모양의 고가를 점 5를 중심으로 두 바퀴 굴리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때 고깔의 옆넓이를 구하시오. 자, 지금 저 꽃갈 모양의 모자가 있는데 그걸 두 바퀴를 굴리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온다 라고 돼 있어요. 두 바퀴를 굴렸을 때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라는 거는 어, 점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원주는 자, 이 원이 지금 요 부분 요 원주라고 꽃갈의 밑부분 요 원주가 이 전체를 돌 때 지금 요 아래에 요 꽃갈의 원주가 있겠죠? 꽃갈의 둘레가 이 전체 원을 도는데 두 번이면 된다라는 소리이므로 이 꽃갈의 원주 곱하기 2를 하면 이 큰 원의 둘레가 된다라고 봐줄 거예요. 자, 두 바퀴를 돌렸을 때 그 자리에 온다. 그러면 이 지금 테두리가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을 때 그대로란 소리니까 두 바퀴면 이 원을 전체로 한 바퀴 돌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길 바라고 그렇게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뿔의 밑면, 즉 원뿔은 반지름이 5인 원이고요. 얘 둘레라고 하면 2파이 r이므로 2파이 5가 돼서 10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큰 원은 두 바퀴를 돌았다고 하니까 큰 원의 둘레는 10파이가 두 번 필요했으니까 20파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20파이가 된 상황입니다. 20파이까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반지름이 그 반지름이 몇인 원이어야 둘레가 20파이가 나올까? 2파이 r이 지금 20파이가 나온 상황이에요. 큰 원 기준으로 보면 2파이 r이라는 그 원의 둘레 공식을 썼더니 20파이가 나왔으니까 r이 10이 되겠죠. 반지름이 10이다. 그래서 어디가 10이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요만큼 여기가 10이 되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지름을 알고 있고 원의 둘레 알고 있기 때문에 꽃갈의 옆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1 LR 공식 이용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그리고 반지름 10 이렇게 해서 50파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마지막 부분 뭐 한 거냐면 이 부분은 2분의 1 LR 공식을 사용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우리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호의 길이 L 이쪽 모순의 길이 R 알면은 2분의 1 LR 공식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 L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원뿔의 둘레가 아까 10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둘레고요. 그리고 R이라고 했던 거는 우리 큰 원의 반지름 10을 구해서 R이 10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LR이면 2분의 1 곱하기 10파이 곱하기 10 해서 50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꽃갈의 옆넓이를 구했고요.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의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원기둥 모양 그릇에 옮겼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무슨 상황이냐면 요 구 모양의 그릇을 가득 채웠다. 그럼 이 구에 부피가 있을 텐데 그거를 원기둥 모양으로 옮겼더니 여기 반지름이 4인 원기둥에 xcm만큼 찼다. x가 몇일까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우선 반지름이 6인 9의 부피 먼저 구해볼게요. 우리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었어요. 이 공식에 넣으면 3분의 4 파이 r이 6이니까 6의 세제곱이다. 자, 여기까지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6분의 4 파이 66에 36 곱하기 6 약분해서 72 곱하기 4니까 288 파이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요건 지금 요 9의 부피입니다. 9의 부피가 288파이. 자, 그러면 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자라고 하면 원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밑넓이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 파이 r의 제곱에 파이 4의 제곱이 돼서 44 16파이입니다. 16파이 곱하기 x를 한 게 288파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16파이 x가 288파이라는 소리므로 요거를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파이 양쪽 없어지고 이제 16이랑 288 약분을 하면 18이 나오게 되겠네요. x는 18이다 이렇게. 지금 이게 한 방에 안 되면 뭐 2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하다 보면은 x는 18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옮겨 담았더니 얘가 이제 18cm가 된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지금 풀이를 했는데 선생님 좀 빨리 풀이를 해서 이 풀이를 보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 수학방, 카톡방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을 올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올려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